그럼 말을 어떻게 이쁘게 해야 될까요? 정말 불편할 때 우리 또 막 참 이렇게 말 꺼내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일 수도 있고 상대가 음, 가장 들추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고 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불편한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상대도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내 남자친구는 어느 정도 나를 도와줄 능력은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나에게 안 준다. 이미 굉장히 관계가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에서 그렇게 껄끄러운 대화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다만 상대가 놀라지 않도록 기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얘기하는 건 필요합니다.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당신에게 이거를 꼭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어, 꺼내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아니고 결혼한 게 아닌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러니까 나의 과소비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뭐 집안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긴 어려움인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런 뭐 급하게 돈을 좀 빌리지만 얼마 안에 다시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 또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갚을 수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솔직하게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근데 내가 갚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그 경제적인 짐을 나눠서 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 깊은 관계가 만약에 정말 경제적인 짐도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관계라면 그러면 있는 거 다 까고 혼인신고도 다 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는다? 음.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지금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오픈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이거를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좀 어려움이 좀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그것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체면을 상할 수도 있는 얘기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당신의 기분이 상하거나 당신의 체면이 손상될까 봐 내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한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면 음. 그러면 괜찮죠. 웬만하면 상대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듣는 얘기니까 그 음.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 관계에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지금 현재의 감정을 얘기할 수 없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관계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솔직하게 접근을 하되 그렇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도 그 감정을 배려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리즈님이 이제 충분히 깊은 관계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웬만큼 깊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금전거래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 여자들도 남자의 그 돈을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남자가 돈을 안 쓰면 그 남자의 가치를 확 떨어뜨려서 이 남자는 아니야." 이렇게 바로 하는 여자분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 네. 남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여자분들도 그렇게 남자의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또 만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이상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젊은 여자들한테 빠지면 여자들이 뭐 사 달라는 거 명품백 막 진짜 빚을 내서 사 주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그 욕심이죠, 욕심. 그 젊은 여자를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자기 것을 다 퍼내 주고. 그 만약에 돈 때문에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그 남자랑 같이 산다면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자가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은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억압돼서 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음. 남자도 바보가 아니라서 그걸 느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하는 거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에 외로워지거든요. 결국에는 깨져요, 그 관계는. 그래서 음, 저는 남자분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50이 넘었고, 근데 젊고 예쁜 여자가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다 진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최대 나이 차이, 그러니까 커버가 가능한 최대 나이 차이는 거의 10살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살보다 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에게 자꾸 눈이 간다. 그러면 유흥업소 그만 다니시고, 유흥업소 많이 다니셔가지고 눈이 그렇게 변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정상적인 성욕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이상 성욕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10살 이내에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이성이 나에게 다가온다, 관심을 표현한다. 그러면 걔도 이상한 애인 거예요. 뭔가 음, 문제가 있는 애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큰 문제는 안 생기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내가 평소에 만났던 여자보다 너무 예쁜 여자가 나한테 관심을 표현한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네.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평소에 만났던 남자보다 너무 괜찮은 남자가 나한테 관심을 표현한다. 예,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내 네. 수준에서 과분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다? 그거는 바로 저는 진짜 네, 뭔가 좋아할 문제가 일이 있는 겁니다. 아니다. 아,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경계해야 될 네. 일이다. 제가 아는 분, 그 얘기 아까 하셨지만 제가 아는 분은 지금 70이 다 되셨는데 지금도 30살 어린 여자. 40대 초반을 넘기는 여자는 절대 안 만나는 게 그분의 지론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유흥업소를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 또 한 가지는 정말 서로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행복한 관계를 가지려면 남자는 여자를 존중해주고 또 음, 여자는 남자를 존경해줘야 정말 둘이 행복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그 존중과 존경이 빠진 관계는 결국 서로 강요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서로 남자가 여자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스로 네, 스스로. 먼저. 그러니까 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할 때, 내가 나를 존중하는 언어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뭐, 음, 예를 들어서, 야, 너 이것 좀 해봐. 뭐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반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저를 존중하는 사람이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걸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음, 예쁘게 부탁하시면 제가 기쁘게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하대를 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돼요. 음, 그러니까 존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되고 음, 나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를 존중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쁘게. 웃으면서. 네. 그리고 존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존경하고 있어야 일단 스스로 품위 없는 말과 행동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음, 내가 품위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존경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내가 내 입으로 막 쌍스러운 욕을 하고 막 이세 뭐 저세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비웃음을 받게 되지 존경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스스로 나를 존경하고 그래서 내가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상대가 이제 나를 존경하지 않을 음, 때에는 또 정중하게 그것들을 부탁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제 주변에서 보면은 자기가 뭐 요리 같은 걸 했을 때 그것을 맛있게 먹고 고맙다,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리고 상대가 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줄 때 이런 거를 배려해줘서 되게 고마웠다, 감사하다, 이런 음, 표현들을 얘기를 해줄 때 상대가 되게 사랑받는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음,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음,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아내랑 어디를 이렇게 갈 때,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내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좀 존중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를 바라거든요. 체면이 음, 손상되지 않게. 특히 음, 친구들 앞에서, 음, 특히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래서 음, 우리 아들이 그 며느리에게 사랑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내 친구가 아내에게 존경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거를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언제까지 하시는 게 좋냐면 혹시 이혼을 하시더라도 음. 이혼 서류를 구청에 제출을 하셔서 완전히 이혼이 될 때까지는 체면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와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음,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내가 존경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에요. 음, 음. 그래서 상대가 어떠하든가 상관없이 나의 품위를 지킨다. 이런 사람은 나도 나를 존경하고 상대도 존경할 수가 있는데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네가 못하면 나도 너한테 막말을 한다.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렇게가 좀 어렵긴 하죠. 아,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이렇게 저부터 마음이 찔리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어우 내 얘기하고 있네.'라고 많이 뜨끔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진짜 배웠어야 되는데 배워보지를 못해서 그동안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죠, 이제 그렇죠. 알았으니까. 앞으로 네. 잘하시면 되죠. 네. 네네.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이제는 정말 관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알았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행복한 관계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그 키워드 한마디를 고른다면은 감사를 고르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를 잊지 맙시다.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하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상기하면서 음. 감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제 나 혼자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혼자 살잖아요. 그럼 난 혼자서 다 해야 돼요. 내가 음. 돈도 벌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싱글맘이나 싱글 데이로 혼자 살면서 이걸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되게 즐겁게 사는데 부부는 되게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저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라도 나의 플러스가 된다면 감사한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같이 있을 때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음. 그런데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고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음. 여기면서부터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얼마나 외로웠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상대가 내 곁에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면 상대에 대한 가치, 내가 상대에게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음. 그러면 사실 불평불만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 키워드 한마디는 음. 감사가 아.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 멋있는 종결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대화를 처음에 시작했던 내가 외로웠을 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상대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관계가 비틀어지고 했는데 결국 다시 이야기의 마지막은 외로울 때를 기억하고 항상 상대의 존재에 감사하자.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우리 리즈님도
좋은 짝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네. 언젠가는 네 만나야죠. 저도 이렇게 요즘에 느끼면 여자나 남자나 65 세가 돼서 그때는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관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일도 자식도 이렇게 혼자가 되는 거를 절실히 느끼는 나이가 60일 넘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랑은 건강할 때 하셔야 나중에 네. 늙고 병들어도 옆에 있지. 네. 그럼요. 늙고 병들 때는 아무도 내 곁에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이고 오늘 1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그 결혼하지 않는 30 대, 40대 그 미혼 남녀들을 위해서 한번 좋은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럼 우리 다음 또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네 또 다음 달 요쯤에 또 한번 우리 좋은 영상 한번 기대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